네, 시원하게 종목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 그래도 이희권 차장님 기다렸어요. 네.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테스에 대한 지금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 나온 이후에 소부장들의 좀 물량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키움증권에서는 아니다. 투자 4분기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 지금 12월부터도 긍정적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얘기하면서 어제 또 반등을 줬어요. 이거 제대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물론이죠. 화요일에 오전에 리포트가 나왔었죠. 네. 제가 정확하게 타사 방송에서 네. 화요일 11시 30분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김밥집에 김밥을 100줄을 주문해놨습니다. 저희 뭐 내일 모레 운동회가 있으니까 김밥 100줄 준비해 주세요. 이 김밥집은 평소에 20줄, 50줄 정도 많은 김밥집인데 네. 100줄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도 사고 단무지도 사고 야채도 사고 김밥을 말 인력도 더 마련하고 굉장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노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전혀 터무니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투자는 예측,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 내년에 경영 계획은 보통 올해 10월 달, 11월 달에 수립이 됩니다. 내년에 얼마를 투자할지, 얼마를 벌지 이런 사업 계획들은 10월, 11월에 수립이 되는데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립이 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한 투자를 미리 김밥 싸듯이 이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만약 9월 달, 8월 달이면 투자가 얼마를 할지를 예상의 영역이지만 지금은 확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왈가불가할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상반기에만 이 디램과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의 투자가 작년을 넘어서고 하반기에 업황까지 고려한다라면 사상 최대치가 되는 것은 예상이 아니라 확정이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은 분명 12월 달 테스 공시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투자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뭐 어떤 의미 또는 어떠한 의도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체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분이랑 통화하셨나요? 아니요. 화나셨어요? 네? 아니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많이 샀던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보니 전혀 연락이 없었던 거고요. 사실 이는 예상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김밥집 확인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좀 안 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종목인데 계속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바로 이제 그래서 보란 듯이 테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테스는 죽지 않는다. 지금 투자는 예정대로 할 것이고 투자 모멘텀 유효하다. 테스에 그래서 하이킥을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날려주시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더 쭉 풀어볼까요? 네. 그 주가가 오르면 다들 투자가 많을 거야. 주가가 내리면 투자가 적을 거야.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 임상이 잘 될 거야. 주가가 내리면 임상이 안 될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신 전문가분들도 주가가 오르면 투자가 많을 거야. 내리면 적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데 제가 여러 회사들을 탐방을 다니지만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트래킹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찾아뵙고 노력을 하고 발품을 팔면 그에 대한 성과가 제일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찾아뵙더라도 이게 이 노력이 결국 주가로 안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만 한다라면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섹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10월 달에 장이 정말 안 좋고 테스가 22,000원까지 부러질 때도 이거 확실히 투자를 합니다.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는 이미 장비가 세팅이 되고 부품을 준비를 하고 인력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의 영역이고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가 12월 달, 1월 달에 아마 삼성전자형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두 가지 부분을 더 주목합니다. 다들 화요일 오전에 그 증권사 리포트만 기억하실 텐데 화요일 오후에 삼성전자가 더블 스택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 사회자분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더블 스택을 간다. 이 더블 스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공정 전환이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 방송인 아나운서께서도 더블 스택이 삼성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더블 스택은 삼성 입장에서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창피한 일이에요. 오. 왜냐하면 이 의미입니다. 김밥을 싸는데 김 한 장으로 김밥을 만드는 거랑 김 두 장으로 김밥을 만드는 거의 차이인데 네. 이 김밥의 가격,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동일한데 내가 두 장의 김을 써서 김밥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판가는 안 올라가는데 비용이 더 올라가는 이슈입니다. 그러네요. 다들 더블 스택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올라갈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블 스택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시인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일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 당연히 김을 두 장 싸기 때문에 이 김을 납품하는 회사, 더블 스택이기 때문에 구멍을 깊게 뚫을 회사, 대표적으로 램리서치와 테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가 더블 스택이 간다. 이미 다른 그 마이크론이나 뭐 인텔은 다른 방식이고요. 하이닉스 다 더블 스택으로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V7 그러니까 160단 이상에서 더블 스택을 간다는 것은 향후에 V8, V9 넘어갈수록 다 더블 스택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테스의 P가 Q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월 말 11월 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평택 캠퍼스에 가보시면 기준기가 20대씩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평택 1기 그러니까 P1이라고 부르죠. 평택 2기 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 3기에 대해서 지금 팹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 2기 같은 경우에 페이지 1, 2, 3, 4 중에서 한 15%, 20% 정도가 채워졌는데 나머지 80%를 채우느냐 마느냐를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3 평택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평택 1기, 평택 2기에 비해서 면적이 50%가 크거든요. 상식적으로 평택 2기도 다 안 채웠는데 3기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2기를 얼마나 빨리 네. 채울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저와의 예상, 투자자들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더블 스택처럼 기사로 나온다면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텐데 언제 기사가 나오겠느냐를 제가 예상해 본다라면 이번 달 21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7일에 삼성준법 감시제도 평가가 있는데 21일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 투자 또는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 공판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결론이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라면 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P3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P3가 만약 정말 삼성전자 입장에서 언급이 된다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P2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덮어버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주가를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확정된 이 수주만으로도 내년에 매출액 3천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하고 지금의 이런 단기 급등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삼성의 시설 투자 역시나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멘텀과 그리고 낸드에서의 더블 스택 적용을 해서 오히려 테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만큼 하이킥은 35,000원까지 날려주시면서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IT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이킥 종목도 찾아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일렉입니다. 타이거 일렉은 하이킥을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미 좀 하이킥을 날리고 있어요. 10%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타이거 일렉의 하이킥은 2만 원까지, 2만 500원까지 날려주셨네요.
최근에 굉장히 조용하게 뭐 논란 없이 큰 거래량 없이 좋은 반도체 쪽이 뭐 TSE 또는 제우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뭐 크게 뭐 그 언급도 없으면서 거래량도 많이 안 트이고 계속 우상향을 가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TSE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 검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프로브카드라든가 소켓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TSE에게 비메모리 프로브카드에 사용되는 PCB를 납품하는 회사가 타이거일렉이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거일렉이 이 프로브카드에 사용되는 PCB를 이제 TSE에게 제공하면 TSE가 이를 통해서 프로브 카드를 만든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납품하고요. 타이거일렉이 이 PCB를 또 다른 업체에게 납품하면 그 업체가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서 인텔이나 TSMC에게 납품하는 가장 이 프로브 카드에 만들어지는 PCB의 가장 최초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그 낸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더블 스택에서 말씀드렸는데 낸드 단수가 늘어난다, 제품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프로브 카드도 바뀌어야 됩니다. 프로브 카드의 P와 Q가 증가되는 그런 이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캐파를 늘리고 준비를 한 MLO 신제품 같은 경우에 이 기존의 프로브 카드 위에서 장착을 해야 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단가를 더 높일 수 있는 영역이고요. 동사가 이 MLO 신제품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이 MLO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동사가 우위에서 이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기술력 또한 이 피치 이 구멍을 뚫는 피치 자체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미세화되어 있는 확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차트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만약 낸드에 대한 투자를 더 확신하신다라면 타이거일렉도 좋은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전방 산업의 낸드 투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또 하이킥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테스에 이어서 타이거일렉은 또 목표가 25,500원까지 또 하이킥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타이거일렉과 테스에 대한 도움 말씀 메리츠증권 이희권 차장 통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